네, 헤라님 이상돈 전 국회의원 이분이 최근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시기와 아주 비슷하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자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여당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같은 소리 하는 그 입을 꼬매고 싶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쓴 방법이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무조건 대통령 부부를 편들어주고 지킨다고 그따위 마음을 써서 자기들은 그걸 지킨다고 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가해자 마음인 걸 알아야지. 윤 대통령 부부가 잘못하면 고언을 해주고 탄핵될까 봐 두려워서 국민 마음에 맞도록 해줘야 되거든. 근데 탄핵될까 봐 두려워서 국민 마음에 맞는 언행을 하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킨다고 해. 무조건 편들어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도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똑같이 마음은 탄핵되도록 만든 게 자기들이야. 탄핵의 위기까지 자초한 게 가해자 마음으로. 사람은 그래서 타산지석이 되기가 힘들어. 자기 인생을 잘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때 거듭나기가 힘들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즉 벌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건 나쁜 일이야. 하면서 그냥 벌을 안 받고 자기가 이렇게 뺏기지 않고 나쁜 일 안 당하려고만 하지 자기가 근본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보질 않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을 초래했나.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어. 감옥에 갔어. 그러면 훔치고 싶은 이 마음, 빼앗는 가해자 마음을 고쳐야지 하고 마음 차원에서 고쳐줘야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도 다른데 단순하게 이거야. 감옥을 안 가야 돼. 그러니까 CCTV 없는 데로 가자 이번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 어떤 마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지를 보고 다시는 그 마음을 안 써야 돼. 박근혜 대통령은 간단해요.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고집이 되게 세.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된 거야. 세월호 사건 일어났는데 그때 기억나는 아는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안아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거를 한 명씩 다 안아주고 아니면 아예 대통령 관저를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얼마나 힘드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자기 책임 같으니까 그분들을 보면 너무 아프지.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줬으면 그분들 마음이 다 내려가고 천도제라도 한번 지내줘서 원혼을 달래주고 이랬어야 돼. 근데 오히려 그분들 만날까 봐 두려워서 피해 다니고 오히려 냉정하게 굴고 내 책임이라고 할까 봐 그 당시에 그 배 선주인 그 회사 유병원인가 네. 유병원인가 그 사람을 막 마녀 찬양하듯이 국민적인 미움을 글로 돌리겠다고. 그리고 넘어갔어. 언급을. 넘어가도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국민의 아픔이 가라앉지 않았단 말이야. 국민적으로 세월호 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아픔이 있어. 대통령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같이 울고 얼마나 아프냐고. 제가 대통령 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두렵다고 하면 막 울어야 돼. 그래서 국민적으로 그 아픔을 한번 토해내고 그렇게 천도제 지내서 달래주고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픈 국민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되게 위로받아.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자기 책임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움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본인도 얼마나 아팠겠어. 자기 아픔도 싹 버리고 유족의 아픔 버리고 국민의 아픔 버리고 아픔을 외면하고 버리고 두렵다고 참았어. 국민은 그냥 그 당시에 넘어갔지만 그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고 그 마음을 다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움이 잘 올라와요. 미움이. 그 다음에 아픔이 올라오니까 수치당한 아픔. 즉 최순실 씨라는 그 요만한 꺼리가 생겼어. 그래서 저 여자를 뽑은 게 아닌데 하면서 엄청 수치당한 아픔이 올라오니까 바로 미움으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국민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이해해줬어야 돼. 이태원 사고 났을 때 국민적으로 다시 아픔이 반복됐잖아. 물론 세월호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국민의 아픔이. 그래서 책임자는 경질해줬어야 돼. 이상민 장관, 국무총리까지 다 날려버리고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대통령은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책임자 경질을. 이래서 그리고 추모제도 지내고 거기에 직접 대통령이 참가하고 유족을 다 달래고 단 유족들이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 자식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한다든가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리 내줘야 돼. 국민 앞에. 자식을 팔아서 돈 벌고 하는 건 안 된다. 마음을 위로해주고 국민적 아픔에 공감되면 되지만 사고 나면 앞으로 국민들 그러면 그런 거 돈 다 물어줄 거냐. 이것도 국민 감정의 갈등이거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해주면서 아픔 이해해줬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어물쩍 지나가? 그 다음에 국민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을 하는 영부인에 대해서도 네. 제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과 한마디를 안 하네 잘못하고도 고집 부리면서 윤 대통령도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올라오면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얘기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해줘. 근데 이해를 안 해주는 대통령 부부를 계속 감싸네? 이게 국민 마음을 계속 버리잖아. 죽겠다고 백 쓰는 거지. 그게 네. 보호가 아니지. 네. 마음가짐이 잘못된 걸 올바르게 해야 결과가 다른데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옹호해줘. 이러면 분노를 부르고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되면 윤 대통령 부부보다 친윤계가 더 미울 거야. 국민들은. 친윤계는 개박살이 날 거야. 다 감옥 들어가서 대통령 부부 이상으로 푹 썩게 될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응?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민 마음에 맞게 하고 국민의 아픔을 이해해주게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언제 버럭버럭했습니까? 이상민 장관 경질 안 할 때. 그리고 친일행보. 우리의 국민 감정이잖아. 아픔이 너무 두려워. 그 당시에 강제징용 끌려간 사람 얘기 들어봤나? 그 아픔이 두렵고 사람이 죽어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그 한은, 아픈 한은. 그 한 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 가족들은 다 그 서러움에 한이 있는데 그걸 막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뭘 얻었는데. 그걸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국민의 아픔을 건드리고 그럴 때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과 경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얻었어. 그렇게 해서. 좀 대답을 해봐. 이따위로 보필을 하고 근데 지금 나와서 이상돈인가 이분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달라. 이제 옛날에 200명 들어갔으면 이제 한 500명 들어갈 거야. 얘네들. 아니면 들어가서 푹 썩을 거야 그냥 한 10년. 네. 사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저지른 실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학습된 효과가 있어서 그 탄핵 후의 허탈감과 허망함을 이제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우리 국힘이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그렇지. 국민은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벌써 탄핵됐는데 한번 탄핵해봤더니 너무 아프거든. 그때 이상했어. 촛불 집회할 때 나는 TV 보면서 미친 것 같았어. 국민들이. 왜? 집단 광란 상태야. 무슨 정의로운 일 하는 것처럼. 나라가 아픈 일이지. 근데 혜란이 사실 좀 궁금한 게 혜란이께서 늘 국민의 민심은 집단 지성이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 그 민심은 집단 지성이라 모든 걸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광적인 상태를 보였던 것인지. 현명하지 않은데 현명한 거야. 이게 말이 그게 이상한데. 무슨 뜻인가요? 현명하지 않았어. 그렇게 탄핵하는 거.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국민적인 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미움을 써야 돼. 쓰고 나면 그 미움 보는 두려움, 가해자 두려움이 올라와. 이때 청산이 되는 거지. 우리 수행터에 오면 그렇게 청산시키잖아. 미움이 올라온 사람을 참게 하면 이 미움을 계속 써. 평생을. 자기도 미워하고 남도 미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미움을 보게 해. 그래서 미움을 보고 나면 두렵잖아? 그러면서 미움이 죽어. 그 다음에는 미움이 잘 안 올라와. 덜 올라와. 그러면서 미움이 내려가고 사랑도 쓸 수 있게 되거든. 우리 민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미움을 참았단 말이야. 외세의 전란으로 엄청 침략당할 때 맨날 당하고 우리는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 미움은 나쁜 거라고 참아서. 그래서 그 미움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날마다 일상생활 중에 괴로운 거야. 미움이 올라와서 괴롭고 날마다 미움받아서 괴롭고 그 미움을 한번 자기 눈앞에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썼던 거야. 미움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하다고 했던 거야. 그때 분위기가. 촛불 집회 가서 막 그걸 하면서 쓰레기 다 치운 게 대단한 거야. 막. 그래서 그때는 다 정의로운 시민이야. 촛불 집회 나가면. 뭔가 미움을 너무 좋아하면서 미움을 미움인 줄 알고 써야 되는데 미움이 미움인 게 아니라 사랑이고 뭐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썼잖아.
그렇게 미움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집단 지성이 현명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한번 쓰고 나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야. 이제 두려워.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참다가 터져서 탄핵하게 되면 윤 대통령 부부도 부부지만 그 사람들을 옹호했던 모든 사람들 전부 엄벌에 받게 되고 국민들은 저런 내시 십상시 같은 인간들을 안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학습하는 거지. 교훈을 얻는 거야. 실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보면서 학벌이 중요하고 강단이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살아온 인생이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인의 인격도 중요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냥 기분에 보수니까 찍고 진보니까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부인과의 관계 같은 게 중요하구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학습하는 거지. 그 과정이야. 과정은 배우는 과정은 고통이 필요해. 자전거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울 때 어때? 한 번 운전했다고 아는 거 아니지. 실패하면서 배우잖아. 몇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때 엑셀레이터도 밟고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배워가는 거야. 탄핵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배우는 방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탄핵이 됐던 게 틀렸지만 맞은 거야. 틀리고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되게 아픈 거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할 때 그게 가슴 아프고 두렵고 힘든 일이지 그때처럼 무슨 정의롭고 좋은 일이야. 이제 아는 거야. 국민 마음에. 그래서 엄청 참아준 거야. 우리가 그때 성급했다 하고 막 참아주는데 만약에 그때 같았으면 국민이 벌써 탄핵했어. 근데 민주당도 엄청 선동하고 그때 맛을 본 거지. 고기 뜯어 먹는 맛을. 근데 국민이 안 속잖아. 하지만 너무 부적절하게 빨리 고쳤으면 되는데 저런 내시 십상시 같은 친윤계 그런 인간들 때문에 계속 방탄한다고 빨아주셔서 점점 버릇없게 대통령 내외가 국민 앞에서 겸손하지 않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까지 온 거란 말이야. 네, 헤라님께서 사실상 이번 정권은 끝났고 하야를 하거나 탄핵이 되거나 혹은 지금 야당에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라님께서 이미 정권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권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어떤 거라고 식으로 보시나요? 해야 되느냐. 이번 정권이 끝났다는 건 국민한테 버림받아서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식물인간이 됐어. 사람만 있지 아무것도 못해. 식물인간이야. 추진력이 하나도 없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다 코웃음 친다고. 네. 이럴 때는 대통령이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탈당을 해서 당대표 권한이 세게 그 한동훈 대표한테 맡기고 국힘을. 그래야 안전해. 국힘이 자기하고 거리가 있어야. 놔줘야 돼 국힘을. 그리고 본인은 그 하야한다고 성명을 발표를 해. 아니면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그걸 받아들여서 임기 단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국힘과 의논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안하면 그걸 많이 받아들여서 국정에 많이 반영을 하겠다. 겸허하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중하겠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뭘 하려고 추진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 뜻에 맞게 조심스럽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만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 하야가 싫으면 적어도 그냥 식물 정권인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뭘 또 하겠다. 개혁을 추진하. 일단 망발을 벌이고 하다가는 국민이 한계에 다다라.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입으로 계속 사람을 염장 지르는 거지. 이번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봐봐. 그때는 뭔가 생각을 하고 발표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네. 그냥 지지율 반전 카드로 그런 걸 막 꺼내서 그냥 막 발표하고. 지금 유야무야 김건희 여사 이슈에 완전히 덮였고 국민만 죽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길은 딱 하나야. 그 중임제도 사실은 국민이 받아들일까가 의심스러워. 하지만 탈당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정권을 다 할 수 있게 하면서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 국민이. 아니면 하야를 해야 돼. 그냥 하야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하는 방향으로 자기는 탈당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국힘이 불리하지. 한동훈 대표가 엄청 불리하지. 왜냐하면 이 정권에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주임제로 가는 게 국힘도 좀 살리고 부수를 좀 살려주면서 자기가
무릎 꿇는 윤 길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명태균 녹취록이 한참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2024년 총선 끝나면 개헌하시고 물러나시는 게 가장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내가 뭐 2년짜리 하려고 하겠냐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말할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고 지금은 이렇게 판이 뒤집혀서 본인들도 엄청 두려울 거야. 아니 뭐 감옥에 가서 한 10년 썩고 싶지 않으면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심판한다고 생각해봐. 죄가 한두 개가 아닐걸? 김건희 여사는 힘들 거야. 정말. 해외로 망명하기 전에는. 그리고 망명해도 얼굴 들고 살기 힘들지? 그렇잖아. 불법을 저질러서 망명한 대통령 내외가 되고 온 세계적인 언론에 르몽드지나 뭐 다른 신문에 엄청 이런 기사가 나서 이미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는 게 난데 그러려면 본인들이 하야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개헌해서 중임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네. 않으면 힘들죠.